네, 브랜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많으실 텐데요.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룰루레몬이 대표적인데요. 룰루레몬 하면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쉽게 보실 수 있는 레깅스 팬츠 있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애용하시는 레깅스 팬츠. 이 유행을 가져온 브랜드죠. 2017년도에는 미국에서 의류 수입 비중 가운데 이제 청바지까지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 패션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부상한 것은 레깅스 팬츠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낸 이 브랜드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룰루레몬은 마케팅이 아닌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스스로도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를 한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룰루레몬이 나이키의 2배 달하는 영업 마진을 보입니다. 경쟁사들과 달리 마케팅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범위한 캠페인, 뭐 화보, 뭐 시끌벅적한 뭐 콜라보레이션, TV 광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액티브웨어 브랜드들은 매출 1달러당 10%의 비용을 마케팅에 보통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룰루레몬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대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세일도 안 하고 대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룰루레몬이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창업자에게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데니스 칩 윌슨이라는 사람 56년생 이 창업가는 98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제 스케이트, 스노보드, 서핑할 때 입는 운동복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당시에 요가 클래스를 참여하다가 왜 이 요가복이 땀을 흡수를 못하고 뭔가 원단도 잘 안 늘어지고 활동성도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연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연구한 이후에 첫 제품을 출시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했냐면 일본에서 직접 고성능 재봉틀을 들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술까지 터득하면서 이렇게 개발한 R&D 후에 개발한 제품이 바로 룰루레몬이 유명해진 이유인 루온 소재의 레깅스로 최적의 혼합 비율, 이 86과 14%의 나일론과 라이크라 비율을 찾아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하죠.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한 이 열정의 그 기반에는 이 데니스 칩 윌슨이 실제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이 불편함을 찾은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룰루레몬의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모두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성공 방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를 합니다. 초기부터 커뮤니티 통해서 입소문을 했고 당시 맨 처음 창업했을 때 룰루레몬 매장 주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요가 강사, 트레이너, 뭐 그런 피트니스 관계자들을 선정해서 이들부터 커뮤니티 형성을 시작한 거죠. 이후에는 인플루언서 전략이었는데요. 이제 캐나다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 할리우드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스타들을 잘 연결해서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스타들이 이런 레깅스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걸 보고서 이게 패션 아이템이 되면서 룰루레몬이 단순히 요가복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 산업 인더스트리 자체를 뒤흔드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자, 중요한 이 커뮤니티 전략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일어났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실제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데 기여했고, 뭐, 보시면은 요가 관련 클래스가 주변에서 막 열려요. 그리고 자체 지역 커뮤니티를 행사하고 열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도 막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커뮤니티 전략은 룰루레몬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하나의 되게 컬트처럼 막 종교 활동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알아보셨던 뭐 그 러닝 크루라든지 아니면 크로스핏이라든지 푸사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어떤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람들이 영문 모르게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스타에 올라갔을 때 인스타 이미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 뭔가 사람들이 하는데 나 혼자 남겨진 건가? Fear of Left Behind 해서 이제 포모의
그 어필이 되면서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유행에 뒤처지고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심리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룰루레몬이 마케팅을 TV 광고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유튜브 사람들이 올리고 아니면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현상들을 노리는 겁니다. 자, 룰루레몬의 이러한 활용에는 브랜드 철학이 기반에 있어요. 이 브랜드 자체가 단순히 우리는 좋은 고기능성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이 룰루레몬의 철학이 아닙니다. 룰루레몬은 이 브랜드 자체를 커뮤니티 허브로 보고 있어요. 요가, 땀, 개인의 발전을 넘어서 이 브랜드를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기 바란다. 이게 바로 룰루레몬의 브랜드 철학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체험 중심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게 그래서 룰루레몬에게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뭐 성능이 어떻고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룰루레몬을 중심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룰루레몬의 철학입니다.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겠죠? 접근성을 낮춰야죠. 뭔가 막 동호회처럼 가입이 어렵고 막 총무가 있고 뭐 거기를 총괄하는 회장님이 있고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Welcome, you are more than welcome. 오세요. 무료 강좌 들어보세요. 요가 어려우시면 필라테스 해보시고 꽃꽂이도 해보고 한번 우리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룰루레몬에 필적하게 우리나라에서 성장세를 보였던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안데아르인데요. 2015년에 요가 강사 신혜련 대표가 창업을 해서 매출 성장세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2015년에 8.5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66억 원, 그 다음에 181억 원, 그 다음에 333억 원, 그 다음에 721억 원. 와, 여러분 이 성장세만 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5년 동안 기업이 거의 뭐 100배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자, 룰루레몬과 달리 안다르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죠. 2018년도에 200억을 투자받은 후에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룰루레몬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세일, 1 플러스 1 행사를 막 하게 됩니다. 모델도 뭐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을 받았겠지만 뭐 신세경, 있지, 소희연 이런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쓰면서 이제 광고 회사를 통해서 TV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도한 마케팅으로 결국에는 2019년 바로 그 다음에 122억 원 영업 손실 받고요. 그 다음에 89억 원 영업 손실을 봐서 결국에는 기업이 팔렸습니다. 자, 룰루레몬과 안다르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룰루레몬은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안다르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신혜련 대표님이 또 여기에서 악재가 터진 게요. 이 TV에 나올 때만 해도 완전 전설적인 뭐 진짜 떠오르는 창업가로 많이 칭송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비호감의 캐릭터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내 성추행 사건, 갑질, 또 신혜련 대표와 남편 오대현 이사의 이런 여러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들, 직장 내 성추행 문제, 오대현 이사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다르에 대한 브랜드 호감도가 당연히 떨어진 거죠. 창업가와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연관된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애플하면 스티브 잡스고. 아까 전에 크로스핏 사례에서 보셨듯이 크로스핏 CEO가 나쁜 발언을 하니까 크로스핏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크로스핏에 대한 비호감까지 생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손절을 한 거죠. 그 CEO와 너 나가 이 브랜드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안다르의 경우에 만약에 커뮤니티가 강화되었다고 하면 비슷하게 신혜련 대표나 이 오대현 이사에게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안다르라는 커뮤니티를 사랑한다. 근데 당신은 이 커뮤니티의 철학에 반대되는 행동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줘야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안다르는 커뮤니티를 형성한 게 아니라 그냥 제품을 열심히 그냥 마케팅을 열심히 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아닌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다르도
지속되지 못하고 이 신혜련 대표도 지속되지 못하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좀 유사한 사례인데 인블리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는 아주 유명했던 쇼핑몰이 있어요. 이분이 운영하던 이런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공동구매도 엄청 많이 하고 인블리라는 인플루언서 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확장이 막 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분의 한번 불량 제품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박즙인데 이때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막 사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그 진정성이란 건 뭘까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제품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저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이잖아요. 근데 인블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이 제품 소개해드려요. 저 혼자서 먹긴 너무 아까워요.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거 아닌데요. 저 지금 배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댓글 차단. 자, 여기서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죠. 아, 이 사람 돈 벌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블리의 의도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고 서비스 소개하는 의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사기꾼이다. 심하게는. 그래서 고객 항의가 한 달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인블리는 이 자기 사업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엄청난 좋은 집을 사서 엄청나게 성공한 비즈니스 창업가인 것처럼 보였지만 임지연님과 이 박준성 부부, 이 인블리 비즈니스 운영하던 두 분은 이 이제 집을 팔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앞에 룰루레몬의 예를 들어볼까요? 룰루레몬의 창업자가 마케팅이 아닌 커뮤니티를 하고 비즈니스가 아닌 사람들에게 뭐 공동체와 사람들의 행복한 삶,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아주 좋게 되고 룰루레몬이 성공하는데 룰루레몬이라는 커뮤니티에 들어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냈죠. 근데 반면에 방금 전에 본 안다르의 사례 또 인블리의 사례만 봐도 커뮤니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커뮤니티인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용당한, 커뮤니티인 듯 했지만 결국에는 창업가의 돈을 벌기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했지 실제로 커뮤니티를 만들 의도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볼 의도였던 이 두 가지가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고 그 결과도 너무 대조적으로 보이죠. 지금 룰루레몬은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안다르와 인블리 비즈니스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다. 이 커뮤니티라는 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궁극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브랜드가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스포츠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공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게 애플이 대표적이죠.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자신들만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애플 역시 커뮤니티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2017년에 애플 신제품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수석 부사장으로 안젤라 아렌츠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버버리에서 온 분입니다. 이분이 애플 스토어를 대체하는 타운스퀘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를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애플 매장을 애플 스토어가 아니라 타운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고 했다는 건데 스토어라고 하면 물건을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타운스퀘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애플의 소비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정해버린 겁니다. 자, 타운스퀘어.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니어스 바가 있고, 크리에이티브 프로가 있고, 투데이 앳 애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애플이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플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하는 전략들입니다. 첫 번째 지니어스 바를 봐볼까요? 지니어스 바에 관해서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적인 애플 제품 교육을 우리가 베스트 바이 같은 리테일러한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지니어스 바를 만든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팔고 뭐 가격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품을 팔지 않겠다. 애플 제품에 대한 우리는 그런 거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당시 최고 서비스를 제공한 포시즌스 호텔의 바 개념을 빌려서 애플에게 DNA, 고객에게 애플의 DNA를 전달하는 지니어스가 상주하는 지니어스 바로 만든 겁니다. 그 서비스 직원들이 판매하는 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롤 자체가 어, 애플에 대해 소개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매장 자체가 판매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플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뭔가 판매하는 느낌이 아니라 애플의 철학, 디자인, DNA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되게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친구를 소개해주는 것 같은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확실하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매장, LG전자 매장 갔은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프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예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보세요. 아이폰으로 이렇게 찍어보시는 거 어때요? 아이패드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이것만 봐도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에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단순히 전자제품이 아니라 뭔가 사용자가 하고 싶은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여러 예술 활동을 도와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완전히 전자제품 매장이나 전자제품 기업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를 형성해가는 분들로 느껴지는 거죠. 투데이의 애플이라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열리는 강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도 해요. 팬미팅도 하고.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데 어우러져서 공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삼성 매장에 들어가서 이 제품 얼마예요? 아, 이 제품 얼마예요? 설명 듣고 제품 살까 말까 고민하고 나오는 거랑, 이 애플 타운스퀘어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고 뭐 여러 애플의 제품이나 이런 거 마음껏 써보세요 하면서 옆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애플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막 설명을 듣고 있고, 옆에 보니까 아티스트가 막 공연을 하고 있어요. 애플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경험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에서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들을 보시니까 어떠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사람들이 마케팅을 접했을 때 그게 뭐 얼마나 좋은,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핫한 연예인을 썼고, 얼마나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마케팅 기술로 제품을 더 파느냐.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결코 성공한 비즈니스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고, 편안하게, 무엇보다 편안하게 모여서 같이 공동의 경험을 하게 해주고, 거기서 즐거운 기억을 가져가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의 비즈니스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해주고 관계를 풍요롭게 해주고 여러분의 예술 활동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비즈니스는 정말 오래 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